능력인가 노력인가 운인가 인생만사 운칠기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배연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뭐 거의 여름이 갑자기 된 것 같아요. 저도 반팔 입고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오늘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세차게 내려가지고 이게 거의 폭우 수준에 내렸었습니다. 언제 보고 왔죠? 아침에요. 새벽에 많이 좀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잦아든 느낌이 듭니다만 또 이 날씨가 변하는데 예전에 불 날 때 이렇게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타깝네. 그때 왔으면은 뭐 금방 꺼졌겠죠. 네. 네. 이게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운하고 연결되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 없을 때는 있고.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사주 좋은 것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생만사 운칠기삼이지 않습니까? 네, 운칠기삼. 저도 옛날에는 참 그 말이 허황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 맞는 측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로. 그 선생님께서도 뭐 이전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능이 중요하니 창의력이 중요하니 아니면은 EQ가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죠. AI 시대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AI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 같은데 그 창의력도 어느 순간에는 또 AI가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성적인 지능은 AI가 따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 이성호 선생님이 심리학자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성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지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능이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지능을 이용해서 창의력과 정서적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약간 정서적인 능력하고 지능하고 1대1 뭐 상관관계 이런 거는 없지만 사실 정서적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게끔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엔진이 엄청 좋은 엔진을 만들었어. 근데 윤활유를 안 뿌렸네? 그럼 엔진 타버릴 거 아닙니까? 예, 안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EQ인데 당연히 EQ가 높아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엔진이 안 좋아. 뭐 그 이야기는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뭐 논의할 부분은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전에 그런 논쟁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뭐냐면 살면서 중요한 게 이제 뭐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AI가 사람의 마음, 정서를 배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옛날에는 그건 좀 어렵지 않겠니? 지식은 배울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표정을 이렇게 뭐 AI 로봇이 보이는 걸 보면은 적어도 어느 순간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막 폭력성 같은 것도 좀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물론 AI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배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정서를 금방 배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심리 영역에서도 뭐 상담이나 심리 치료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AI가 못하고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AI 시대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심리 상담 혹은 뭐 심리 치료 이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AI 시대에? 일단은 뭐 석학들이 살아남는 분야를 그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요즘 작금의 시대를 보면 과연 AI가 따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AI는 배운다는 그 딥러닝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흉내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인지 능력하고 창의력 이분이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어느 것이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AI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일까? 물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영역이 우리가 AI한테는 가장 불편한 영역이 될까? 그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뭐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사람도 그런데 AI와 비슷하게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잖아요. 지식도 배우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워나가는 측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쟤는 타고나서 지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EQ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물론 타고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교육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 이성호 선생님이 네. 글을 썼던 내용 중에서 인지 능력과 창의력과 감성 지능을 표현할 때 네. 그 인지 능력은 타고나는 게 한 70% 정도로 보셨죠. 저는 뭐, 더 심하게는 더 볼 수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측면을 빼버리면,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못 배우게 되면은, 이제 마치 침팬지처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창의력과 감성 지능은 우리가 개발 범위가 더 넓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또 희망을 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넓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면 인지 능력은 내가 타고나는 것이 더 강한 거고 감성 지능이나 창의력은 오히려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네, 그렇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 이렇게 부합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럼 좋겠네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네. 인지 능력에 있어서는 그게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인 부분이 더 큰 겁니까? 일단은 인지 능력에 있어서는 선천적인 게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즉 IQ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천적인 게 좀 더 크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능 검사 하잖아요. 지능 검사 하면 반 이상은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지능이 높다는 거는 내가 타고난 능력 막 이런 것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후에 쌓아놓은 것들, 학습을 통해 쌓아놓은 것들을 같이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어우러졌을 때 지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감성 지능 같은 경우는 그건 후천적인 게 더 큰가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보다는 네.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까? 자, 그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주 DNA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지능, EQ가 높은 사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오늘 한번 선생님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EQ라고 하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뭐 정의돼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골만이 얘기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골만이라고 EQ 연구에 굉장히 이제 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야 되나? 대표 주자라고 해야 되나? 네. 자, 골만의 주장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EQ에는 자기 인식 능력,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자기 동기화 능력, 그리고 감정이입 또는 이제 공감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이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보면은 이 자기 인식 능력,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좀 높을까요? 그럼 인식한다는 개념은 내가 알아차린다. 인풋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풋이라면 우리가 사주의 그 십성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인성적인 부분이 좀 강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정인이나 편인이 좀 강한 분들이 자기 감정 인식 능력은 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기 감정 인식 능력은 인성이 강한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조절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화가 났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왜 도로에 그 사람들 있죠. 운전하고 가다가 분노 조절 장애. 선생님 분노 조절 장애는 없으시죠? 100%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닙니까? 화를 내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 자기 조절을 잘할까요? 컨트롤. 컨트롤 한다는 개념은 자기를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주의 그 십성의 인자 중에서는 자기를 컨트롤하고 누르는 부분이 통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통은 이야기하면 관의 성향이 좀 강한 분이죠. 그 관은 2가지가 있겠지만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이 정관과 편관이 많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관의 영역에서 컨트롤 해줄 것이다.
자, 이게 사실은 뭐 좀 더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그게 그 작용을 하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8개의 그 글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유기적으로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발현되고 또 발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자기 동기화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좀 힘든 상황,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려면은 힘든 상황을 견디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자기 스스로 치열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면서 스스로 잘 견디면서 어려움을 뚫고 목표를 향해 쭉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뭐 자기 동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네. 사주적으로. 자기 동기한다는 것은 견딘다는 개념일 거고, 그러면 그게 자기가 힘이 없으면 그 견디지 못하겠죠. 그 스스로 또 격려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런 다음에 물론 다른 영역이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비견과 급제 이런 형태가 있어야 네. 자기가 그걸 잘 견딜 수 있지 비견과 급제라면 이제 자기 대표가 자기 자신을 목이라고 했을 때, 그죠? 네. 목의 성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간목이나 을목이 있을 때, 뭐 지지로 이야기하면 인목이라든지 묘목이 있을 때, 그게 그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자기가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 자기가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 주체성이 있고 중심이 돼야 될 때, 그때 그거를 자기 동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EQ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머리에 떠올리는 게 이제 사실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보면 다르지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느끼기에는 공감 능력, 그리고 이제 자기 정서를 잘 표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EQ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날까요? 공감 능력 결국은 타인을 척은지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측은지심이죠. 척은지심을 우리가 사주적인 십성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식신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또 그리고 이야기하면 또 내가 고지고대로 믿고 남한테 이렇게 좀 뭔가 제대로 배려하고 하는 모습이라면 또 정인이라는 부분. 정인. 식신과 정인의 조합이 이렇게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분들이 많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 쭉 단편적으로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 주셨네요. 네. 네. 그 공감 능력이 따지고 보게 되면 그게 하나로서 뭔게 답이 나오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주도 당연히 그렇겠죠. 사주도 경우 수가 네. 51만 8,400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51만 8,400가지 중에 하나가 내 사주인데 그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냐에 따라서는 그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51만 4천? 8,400가지요. 51만 가지 그냥 줄여서 51만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예전에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 AI 시대를 맞다 보니 정말 하잘릴 거 없는 숫자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 바꾸겠습니다. 그게 남자 여자는 운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곱하기 2하면 100만 가지 중에 하나겠죠. 100만 가지. 100만 가지 해도 요즘 세상에 뭐 사실은 크게 많다고 보긴 어려워요. 작은 숫자라고 봐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혈액형 검사 그 4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MBTI 검사 16가지로 한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 AI 시대가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던 그런 수치들이 이제는 작게 느껴진다. 이 AI가 명리, 즉 사주를 공부하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금방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요즘 재미로 서비스하는 AI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많죠. 물론 그게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AI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물을 내니까 그럴듯하게 보여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경우 있죠. 그렇지만 그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학습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안내할 때도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거하고 다른 길을 안내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AI 학습도 제대로 된 학습을 한다면 그게 굉장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 게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울만이 이제 또 다른 EQ의 측면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얘기했어요. 소셜 스킬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인관계 기술이 좋을까요? 물론 뭐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사회성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죠? 사회성이죠.
네. 그럼 사회성 남들과의 교류하고 관계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가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또 그 결과물도 얻어내죠. 식상인가요? 예, 그 식상이 분명히 상관이 그 중에서 상관이 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네. 유무 감각도 있고 하니까 좋겠죠. 상관하고 굳이 이야기하면 식상이 필요하지만 그 식상 중에서도 상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편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과 편제의 조합이 이게 사회성에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성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성이라는 건 어떻게 예의에 맞게 적절하게 자기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면 좀 관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성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답을 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게 각자 영역을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이 뭐냐는 이야기 한다면 그것도 다양한 어떤 우리가 십성이 작용하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정인이 좋은 역할을 할 것 같고 관도 편관보다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요즘 그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인물이 트럼프 아닙니까? 네. 트럼프 제가 일방주의. 개인적으로 예전에 개국 방송할 때 제가 마지막 방송을 트럼프 바이든 대선을 제가 했었으니까. 네. 예. 혹시 그 기억은 나세요? 사주가 예. 기억은 나세요? 트럼프 사주가 네. 인의 사주일 겁니다. 그 인이 잘 발달된 사주입니다. 네. 섭득하는 능력은 되게 훌륭하고요. 지금 일방주의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EQ가 낮은 거잖아, 일방주의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인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가지는 걸 주는 좋아하죠. 것보다. 네. 그래서 인이 많은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내놓을 줄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욕심쟁이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왜? 내가 먹는 걸 계속 내 혼자만 먹었고 남한테 나눠줘. 식상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인이 너무 많다면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는 것에서 남한테 베푸는 것에서 인색하다는 면이 있는 거죠. 인색한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그 인성이 강해서 이런 베품, 공감 능력 이런 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작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자기 정서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작은 거죠. 식상은.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뭐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욕심에 비해서 엄청 성공적이라고 해야 되나? 꼭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좋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운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년 2024년 11월 달인가부터서 트럼프 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예측을 할 때 트럼프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방적일 겁니다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그때 그 당시에 해리스 사주는 그 7살격 평관격 사주였어요. 그 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운대로 아마 갔던 부분인 거고 트럼프가 만일에 대선이 작년에 초반이었다면 실패했을 것이다. 난감했을 겁니다. 네. 저번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EQ가 낮아. 그럼 EQ가 낮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 이성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서 사실 동감하는 게 결국은 그거는 개발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넓죠. 아무리 호기심이 많아도 부모가 양육자가 그거를 케어하지 않고 개발시켜주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참 케어해주기가 어려웠죠. 요즘처럼 막 끼고 도는 시대가 아니었고, 물론 끼고 도는 것도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좀 약간 방임해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학교 교육에 맡기고, 그 또래 관계에서 어떤 스스로 뭔가 키워나가는 것들에 맡기고, 왜냐하면 부모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 선생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식들은 많았으니까 부모가 한 자식에 대해서 올인하기가 쉽지는 않았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형제가 많으면 형제의 덕으로서 내가 깨우치는 부분이 강했겠죠. 그렇죠. 그 속에서 사실은 뭐 EQ를 키우는 거지. 참아내는 능력. 내가 빵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형이 때렸어. 야 임마.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내야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호기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것을 호기심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자꾸 눌러버리면 거기서 내 그 감성 지능이 그냥 성장하는 것을 멈춰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그 EQ가 뛰어나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어린 시절에 내가 감성 지능이 좀 부족했지만
부모가 자꾸 자극하고 개발시켜줌으로써 감성적인 능력이 늘어났다면, 커졌다면, 성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성 지능이 적었던 친구가 더 크다고 느끼겠죠. 그렇지만 그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말 걸어 이야기하면 토끼를 매우 훈련시켜도 호랑이 안 된다는 개념이 좀 강해서, 네. 그 감성적 지능이 개발하는 범위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제대로 태어난 아이가 감성 지능을 제대로 개발했다면 더 크게 내가 감성 지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건데, 그게 멈췄다면 오히려 적은 친구가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신데, 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측면이든 간에 이제 이 천정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이 천정이 있어. 너의 천정은 이 정도야. 100이야. 그게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어떤 애의 천정은 120이야. 이런 것들은 있지만, 내가 천정이 한 150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극과 교육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학습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의 기회가 매우 부족하고 박탈되어 있다면 150인데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EQ를 개발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양육자의 어떤 관점,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양육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다른 측면에서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또 운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이 들어왔을 때, 네. 보통 저는 이제 뭐 새로운 운이 왔을 때 심리가 바뀐다라는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운의 흐름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 마음, 심리의 변화 분명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대학을 결정할 때, 학과를 예를 들어서 결정할 때 식상의 운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운이 온다면 식상은 결국 자기 에너지를 쓰고 남들한테 뭔가를 베푸는 느낌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직업적으로 학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그리고 뭐 스튜어디스 쪽이라든지 그죠? 뭐 자기를 또 예능적으로 표현한 이런 쪽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 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저희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운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해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회 이전에 했던 그 선생님하고도 그 운을 보게 되면, 그 운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재운과 살운이 오게 되면 회계 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분이 또 운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눈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가 배우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써먹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운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절을 보더라도 이전에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맑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지금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승훈 선생님께서 오늘 보니까 반팔을 입고 왔어요. 이거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운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자, 오늘은 배현배 선생님과 EQ, 감성지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감성적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감성지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EQ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EQ가 높아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공, 사회적 성공이든 개인적인 성취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재벌집에 태어났는데, 이재용인데 재벌집에 태어났지만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면 그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그 자기 마음적으로도 편해야 될 건데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미래를 꿈꾸며 오늘의 인생만사 운칠기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현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